네, 12월 1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현재는 유튜브로 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라이브 회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아마 시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부터 저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다음 카카오 모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되나? 예, 지금 다음 카카오 모바일 들어가시면 취재 편의점 장윤선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네, 이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 모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본방송 사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최근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동시 접속이 예전만 못합니다. 물론 이제 계엄 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정치 현안이 많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민주주의가 더 확장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취재 편의점을 다음 모바일 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상단의 라이브 탭을 클릭하시면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야간 편의점 다시 보기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유튜브 그리고 다음 카카오 동시에 켜놓고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이전에 오늘 속보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그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장관이 오늘 오전 그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명백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를 만들고 해양수도권을 만드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장관직 사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떤 금품 수수도 전혀 없었고 단연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추후에 수사의 형태가 됐든 기자 간담회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하게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지만 혹여라도 본인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는지를 확실히 밝히는 데 있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 2점 도합 한 1,000만 원대 시계를 전재수 장관 2018년 9월 당시 의원에게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전달했다라는 주장의 진술을 특검팀에 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을 통해서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동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돼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어머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1시간 내내.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22년 3월 2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사무실에서 직접 1시간가량 독대를 했다. 이런 사실을 교단 내부 행사에서 공론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가서 현직 대통령 당선인을 1시간이나 독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민원 그때 당시에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 캄보디아 ODA 예산을 늘리는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될 거다. 이런 당부를 교단 안에 여러 의심들이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이야.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위 여권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재수 장관 직을 내려놓고 이 사실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직접 발벗고 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기자들에게 어제 전한 바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임종성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약 3천만 원대의 현금을 전달받았다라고 특검팀은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나경원 그리고 김규환 전 의원 등에 이르기까지 실명 보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명된 정치인들은 모두 사실무근이고 관련해서 허위 보도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윤영호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2년 2, 3년 닭간화 한겨레 보도이고요. 윤영호 녹취록에 이종석 국정원장도 등장한다. 조선비즈 등등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요. 모두 윤영호 세계본부장 입에서 나온 진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다. 면담 요청을 해와서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딱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설, 만났다, 돈을 건넨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보도가 일파만파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유는 단 하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특검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일종의 물타기 차원에서 2차 종합특검 또 그 밖에 다른 수사로 이 내란과 김건희의 모든 국정농단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대충 여기서 적당히 덮고 넘어갑시다. 예, 상처를 딛고 화합으로 미래로 나가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우리가 친일파 청산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반민 특유의 교훈을 다시 새기자. 내란 전국에서 그 말 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 저는 이런 발상 일환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은 오전 11시 27분 기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관련해서 저도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맥락의 뜻이 뭐냐. 왜냐하면 여기에 특정 종교단체라고 했지 통일교라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통일교를 적시한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우선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봐주고 여권이라고 봐주고 정부 인사라고 봐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여든 야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정치에 종교가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자칫 일본 꼴 날 수 있다. 결단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신천지 기억하시죠? 그 라이브하고 막 그랬던 거. 사회적 무리를 빚은 여러 종교단체들의 문제가 있을 때 다 건건히 문제 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묵과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종교가 정치를 휘감아서 혼돈시켰을 때 이것은 매우 혼탁해질 수 있고 일본 보십시오. 자민당. 이 통일교의 굴레에서 이 통일교 정치자금의 굴레에서 좀채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서 문제적 상황에 돌입했다라는 보도는 이미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실제 우리는 매주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광화문에 가보면 집회 형식을 빌어서 긴 의자, 회색 의자들 쫙 깔아놓지 않습니까? 호텔 앞에. 그래놓고 정광훈 세력이 이른바 극우 집회를 하고 있죠. 이게 그 말이 집회지 실제로는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발전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은 온데간데 없고 끊임없이 혐오만 부추기는 그런 극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허용돼서야 되겠냐? 이거 제발 좀 그만두게 해라. 거리에 있는 그 현수막들 혐오 발언들 이거 좀 제발 좀 못 걸게 하면 안 되냐? 너무 화가 난다. 그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이런 것도 다 문제라는 거죠.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정광훈 세력 그리고 또 부산에 세계로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 우익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망동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하상 변호사 그 이진관 판사 조롱하느라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막 욕설을 섞어서 방송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 아니 종교가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뭐 동물들 꽃이든 뭐가 됐든 식물이 됐든 이게 보호하고 소수자 보호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종교 아니에요? 그런데 혐오 발언을 일삼고 이걸 어떻게 종교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9월 통일교 교인들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지난해 총선 당시 무더기 집단 입당했을 것 그리고 그 규모는 약 3,500명에 이른다고 특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 세력이 정당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린 그런 것이 2023년 앞두고 집단 입당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3,100명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그리고 약 400여 명은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특검팀이 압수수색해서 전체 당원 가운데 통일교 신자를 첫 번째로 추출을 하고 그리고 2023년 전당대회 그리고 2024년 총선과 맞물려서 입당한 신자들을 출연해서 확인한 결과라고 하죠. 특검팀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부 그리고 통일교 신자 명부를 비교 대조했을 때 통일교 신자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인원은 모두 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많죠. 물론 전체 120만 당원 가운데 12만 명 1%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취재할 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당원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든 정당이 아마 비슷할 텐데 잘 지우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 120만이지만 활동하는 당원들은 80에서 8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풀려 있는데 그중에 12만이라고 하면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또 총선 공천에 통일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근거를 찾아서 수사하다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돈 받은 것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교 게이트를 잘 살펴봐야 할 대목은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 통일교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다라는 어떤 사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뭐 뇌물도 건네고 뭐 샤넬백도 주고 뭐 그라프 목걸이도 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한테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포인트를 분명하게 우리가 판별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실제 통일교는요 굉장히 오래됐고 국제적인 글로벌 종교 조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에게도 상당한
금품을 지불하며 자신들의 종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비해온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년부터 22년 사이에 가정연합 행사에 모두 3차례 약 10분짜리 연설 3번, 그러니까 30분인 거죠, 총. 한 번은 50만 달러, 두 번은 각각 100만 달러씩 모두 2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36억 7,500만 원. 연설 3번, 10분짜리 3번하고 36억 7,5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통일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그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마이크 펜스도 월드 서밋 2022에 참석해서 모두 55만 달러를 받아갔습니다. 올해 국제 종교 자유 정상회의, 이것도 통일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도 이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통일교의 어떤 로비의 대상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워싱턴 포스트와 전혀 다른 매체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라고. 이것의 실소유주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한국에도 있죠. 세계일보. 그렇죠? 매체,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예, 종교 집단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예. 건강한 종교 집단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 검은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정치가 끊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의 검은 흑막이 정치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그 종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이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 그걸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참에 확실히 끊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하고도 독대로 접촉하고 해외 원조 2배로 늘려주고 뭐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왜 민주당은 수사 안 하냐? 통일교가 국민의힘에만 입당하고 민주당에는 입당 안 했겠냐? 민주당도 전수조사해라. 공평하게 수사해라. 이런 주장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는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는지, 공천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게 수사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과 관련된 그 특검이 이첩한 경찰로 이첩한 것은 특수본을 만들어서 별도의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게 어제 국수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수사의 속도가 날 것이다. 오늘 아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 민주당도 압수수색하면 영장에 응하겠냐. 근데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내일 아침 모셔서 관련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명이 거론된 모든 사람들 중요한 것은 어제 윤영호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전재수, 임종성, 장동영, 나경원, 김교환 등에 대한 실명이 직접 나올 거냐라는 게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직접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재판 때는 윤영호 씨가 재판장님 제가 실명을 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힘보다 민주당과 제가 더 가까웠습니다. 22년 한반도 평화 서밋 때는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근을 했고 그중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운까지 띄운 바 있는데 어제는 딴 얘기를 했어요. 예, 기자들이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러 갔습니다. 추가 폭로가 나올지 모르는 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 과정에서 윤영호 씨는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서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국힘과 민주당의 서밋 행사 참석이 절실했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세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좀 수상하죠.
이목은 다 집중시켜 놓고 뭐 오해가 소지가 있다라고 피해 갔습니다. 뭐 변호사들이 어떤 재판 전략을 새롭게 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 윤영호 본부장이 입을 열다가 도로 말았는지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취재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건성노예가 하루는 형님 또 봅시다. 아니 형님 하거든. 봅시다 그래서 그래 가서 그러니까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야. 장재원 의원이 비서실장이요. 당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은 내가 더 잘한다.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부르는 거예요. 딱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보고가 다 됐어 벌써. 문제 있다 하는 거야. 또 한 번 당선자가 또 부르더라고. 결정했냐 그래서. 했으니까 그랬어. 그때 내가 그랬어. 분위기 보니까 더 안 되겠다. 여자 하니까 있던 거예요. 인지도는 어떻게 높은 거야. 따블. 그러고 이제 내가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부르는 거예요. 구청장 전성수 주라고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그때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쫙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온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막 온 데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또 하나의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JTBC가 연일 박성중 전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단독 보도가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JTBC 뉴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어제 JTBC가 공개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지난 22년 지방선거 재보선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어떻게 공천에 직접 개입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권성동이 왔다. 아직 형님 하거든. 그 다음에 장제원이가 왔다. 그때 인수위 비서실장이었거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윤석열이 직접 연락을 했다. 그리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전성수 좀 해줘라. 똑같아요. 김영선이 해줘라. 이인선이 해줘라. 전성수 해줘라. 뭘 그렇게 당에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된 사람들은 다 해줘라 한 겁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내가 평생 검사만 했던 내란 속의 윤석열은 내가 그거 하라면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당이 말이 많네 이런 거예요. 관점이. 민주주의를 할 생각은 1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지시하면 그 뜻에 따르면 되는 거지.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태도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비상계엄까지 하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전성수가 누굽니까? 전성수가. 저도 찾아봤어요. 경남 함양 사람입니다. 행시 출신의 늘공이고요. 박성중 전 의원의 설명대로 서울법대 후배예요. 그리고 조은희 현 의원 그러니까 전 서초구청장에 이어서 당선된 국민의힘 출신의 서초구청장 현역 기초단체장인 겁니다.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의원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인지도가 더블로 밀리더라. 누가? 전성수가.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는 하나 전성수가 누구요?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처럼 정치부 기자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전성수가 누구야? 모르겠는데 검색.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좋냐? 서울법대 자기 후배라고. 예. 자기 친구, 자기 후배 전부 40년 지기, 30년 지기 정권 초반에 다 깔아두지 않았습니까? 그 맥락이었던 거예요. 당에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사모님을 통해 난리를 쳤다. 끝내 김건희가 등장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전성수 꽂아.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 씨는 내란 범죄 이외에도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당시에 김영선, 이인선 지금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성수
서초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군데에 공천 개입을 한 증거가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뒤늦게 드러난 증거긴 하지만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박성중 전 의원은 JTBC에 본인은 인수위원으로 서울시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사적 이야기 수준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정당, 당의 입장에 서서 자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박성중 의원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저희가 반론권 차원에서 박성중 의원의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28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만료되는 시간인데요. 기간을 연장할지 2차 종합특검을 할지 아니면 특검법에 따라서 국수본으로 우선 이첩할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입장은 잠시 후 이어질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핵심이 이제 상위 10% 순자산 더 늘고 하위 10%는 더 가난해졌다는 거여서 이게 부동산 가격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그래서 의미가 더 큰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거 수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좀 실장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저로서도 우울하고 그런 통계였고요. 물론 이제 25년 이제 상반기 기준이니까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없는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저는 가금복을 이제 그 과거 금융위 시절부터 부채를 보기 때문에 가금복의 부채 사이드를 보면서 항상 특히 1분위, 2분위를 많이 봤죠. 1분위, 2분위 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제 1분위, 2분위는 아시는 대로 서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1, 2분위를. 1분위, 2분위 경계가 뭐 워낙 그 정확히 이렇게 잘 그 이렇게 면담 같은 게 안 돼서 그래서 저는 항상 1, 2분위를 묶어서 봤는데 그 이번에는 가장 저를 우울하게 한 통계였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 10년, 15년 하니까 가금복이란 뭐 그 전부터 이런 비슷한 통계를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5일 이루어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한 토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결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이 매우 확대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자산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의 자산 격차도 굉장히 크게 눈에 띄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란의 특검 그리고 또 내란 재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대한민국 중추에 해당하는 30대 그냥 쉬었음 청년이 무려 31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 동향 통계에 따른 것인데요.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많은 우리 30대가 그냥 쉬었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0세 이상은 33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청년층은 그냥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우리 딸 그 방문 장구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 그런 얘기 제가 왕왕 듣습니다. 애들이 나와야죠. 거리에서 활보하고 적극적으로 즐겁고 신나게 상쾌하고 기쁘게 하루하루 재밌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취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울한데요. 중산층 소득 증가도 역대 최저고 갈수록 양극화의 골이 깊어간다라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 여러분들 챙겨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기대가 큰 만큼 역할도 크게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